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의 김선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전 방송에서 계속 강의하다가 좀 개편이 됐죠. 그래서 이 시간으로 좀 왔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이고요. 녹화 아닙니다. 늦은 시간까지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너무너무 제가 우선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앞으로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끝까지 또 알찬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들어와 주시고, 전체적인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죠? 예, 마지막에 좀 코스피가 약간 조금 밀리는 모습이 동시효과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래저래 시장 흐름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은 제가 볼 때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수익을 말하다 강의 시작할 건데, 제 원래 강의 스타일 자체가 좀 소리도 지르고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좀 시원하게 좀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밤 늦더라도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이니까 들어오셔서 재밌게 또 하루 보내시고 또 내일 시장도 같이 한번 대응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내일 기관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내일 기관. 그간의 기관들이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이상 기관들은 핑계댈 게 없어요. 네. 그냥 지금부터 내만유의 날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더 팔아야 돼? 더 이상은 물러날 데가 없어요. 기관이 만약 여기서 더 매도 사인을 낸다? 더 매도가 나온다? 이건 정말 최악의 발상 중에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그래도 매수가 잡아주고 있는 모습에서 이 외인들이 하는 행동 다 좋은데, 매수는 좋은데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JP 모건의 보고서 정말 짜증났습니다. 네. 이런 식의 대응은 안 돼. 이런 식의 대응은 진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보고, 카카오게임즈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카카오게임즈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더 흐름이 나올까요? 더 움직임 자체가 나올까요? 얼마나 더 나올까요? 많은 흐름이 나올까요? 네, 나올 수 있겠죠. 또 하나하나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근데 재밌는 점은 카카오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SK바이오팜 상장하고 나서 관련주 흐름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자, 카카오부터 하나씩 좀 먼저 살펴봐 드리고 한번 오늘 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요. 자, 보죠. 자, 우선은 카카오 게임즈 볼 거 없어요. 자, 카카오부터 보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카카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은 이제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불안하단 말이야, 사실. 사실 저도 이제 많은 질문이 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매수할까요? 매수해볼까요? 어제부터, 그제부터 들어왔어요. 아니요. 우선 카카오 게임즈 상장하는 거 좀 보고 대응을 하시죠. 급하게 따라 들어갔다가 약간 조금 물릴 수도 있잖아요.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래도 리스크 헤지는 해야 되니까 우선 카카오 게임즈의 흐름을 좀 보자고요.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아직은 관심 있으시지만 제가 매수는 아직 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드려요. 왜 그러하죠? 최근 들어 흐름을 보면은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고점에서 좀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검은색 라인 자체가 제가 25일선 라인입니다. 그리고 위에 움직이는 빨간 선, 아래 빨간 선은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 라인입니다. 보통 종목을 매수할 때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언제요? 타점 자체가 볼린저 밴드 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통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직은 그 라인은 아니에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21선 라인이나 25일선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올라가는데 사실 어제 살짝 밀렸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조금 우려감,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의 이 기관과 외인들의 흐름들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너무 새파래요. 조금은 빨갛게 들어와야 되고, 자, 내만여의 날 끝났습니다. 자, 우리 기관 형님들 이제 오셔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팔아서는 안 돼요. 들어오셔서 구원투수 하셔야죠. 두 가지 핑계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내만여의 날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22 정책 기조 유지합니다. 뉴욕 증시의 흐름이 더 좋아질 가능성,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기관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핑계거리가 없어. 뭘 더 핑계를 대고 안 살 거야.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기관이 물량을 뺏기거나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관들은 매수를 대응할 거고,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을 사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넷마블 좀 볼게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넷마블도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이슈 좋아요. 그런데 넷마블은 뭘 보고 있죠? 빅히트를 봅니다. 자, 장외 거래를 하는 사이트, 뭐 삼땡땡 사이트 가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기 직전에 65,000원부터 70,000원 갔다가 75,000원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자, 그런데 넷마블 같은 경우 빅히트 엔터를 검색해보면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물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씨가 마르는 거야. 20만 원은 있었거든요. 지금 밴드가 자체가 10만 원 초반 나오잖아요. 그럼 20만 원이 뭐예요? 봐봐요. SK바이오팜 따상. 카카오 게임즈 따상. 빅히트 엔터 따상 나오면 20만 원에 팔면은 손해보는 느낌이니까 물량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마 30만 원대도 안 내놓으려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30만 원 정도 가격 그 아래 정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넷마블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역시나 25일선 타고 가다가 약간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기관들의 행태들이 정말 제가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아니 좀 들어와 주던가 쉴 틈을 주던가 뭐 이렇게 갖다 파는 거야. 개인만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기관들이 강매도를 계속하니 역시나 어떻게 해요? 차트 흐름이 깨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밀리게 될 경우 그간에 조금 올라왔던 흐름을 생각한다면 이 라인들이 생각나. 25일선 라인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밀릴 경우 최악인 경우 한 17만 원 초반대까지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기관들이 그걸 계속 놔둘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매수를 잡아드릴 테니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겠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홀딩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종목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추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야? JP모건에서 회사 비싸네. 사고 싶냐?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8시 방송에서. 사고 싶어서 그런 거야? 왜 우리나라 건드려? 짜증나는 거죠. 잘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다 같이 셀트리온 안 좋다고 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비교를 하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출, 실적 비교를 하자고요. 자, 간단한 비교입니다.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무제표 열어서 보자면, 자, 반기 매출 7,700억에 영업이익 1,400억입니다. 그렇죠? 시총이 얼마예요? 15조 돼 있습니다. 자, 쌈바로 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갈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반기 매출 5천억에 영업이익 1,400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총 얼마예요? 50조. 왜 삼성은 못 건드려? 무서워서? 세계 인류니까
왜? 삼성 공격하면은 자기들 문제 될까 봐? 그럼 셀트리온은 왜요? 그냥 정말로 단순하게 보건데 이건 사고 싶어서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서정진 회장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싸움꾼이잖아요. 공매도 세력과 싸웠던 전력이 있잖아요. 진짜 잘 싸우잖아요. 막 팔벗고 싸웠잖아요. 아시잖아요. 몇 년 전에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 나올 때 서 회장님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바로 뭐 했어요 오늘? 긴급 간담회 열었잖아요. 애널리스트들 데리고. 그러니까 주가 어떻게 돼? 바로 올라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탁드릴 거 놀라지 마세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시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보려 그래. 모더나는 그럼 얼마나 고평가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내일은 정말 중요한 게 뭐다? 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내가 볼 거야. 자, 우리가 볼 거야. 기관들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다음 주장에서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가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업종을 보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종목들이 많아요. 우선 제가 살펴보자면 전기전자 쪽과 게임 쪽과 진단키트가 조금 그래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전기전 쪽에서 삼성전자가 되게 좋은 흐름을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두 개, 삼성과 LG전자들이 굉장히 잘 갔어요. 오후장에는 좀 힘이 없는 듯한 그래도 잘 버티면서 갔습니다. 왜 가는 걸까요? 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는 이유.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3세 경영 그것도 있지만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잡힌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게임은 카카오게임즈, NC. NC 오늘 급등이 나왔죠? 4, 5% 올랐죠? 왜 올라요? 바닥에 대한 인식이 잡혀버리는 거죠. 매출에 대한 기대감. 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네. 그리고 진단키트 라인에선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원체 많이 올랐으니까 요 종목들 수젠텍 같은 경우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제가 보건데 굉장히 이쁜 차트가 있습니다. 이쪽 볼게요. 자, 랩지노믹스를 좀 봤는데 이게 좀 올라가는 걸까? 다시 한번 가는 흐름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차트는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굉장히 이쁘게. 요즘 들어서 사실 진단키트주들이 FDA 승인 이슈 받고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수주도 굉장히 많고 이슈 하나 터질 때마다 빵빵빵 튑니다. 시젠도 튀었다가 내려오기도 했고요. 수젠텍 마찬가지였죠. 랩지 한번 할 때 됐어요. 네. 한번 이슈될 때 된 것 같아요. 라인도 굉장히 좀 완벽하고 볼린저 밴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진단키트주들 하반기 실적 어떨까요? 퍼펙트 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저평가잖아요. 네. 진단키트 어떻게 돼요? 마스크, 진단키트, 총알 같은 부류로 가는 거예요. 전쟁 물자예요, 물자. 아셨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간다. 뭐가? 진단키트주 다 간다.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근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강조드립니다. 달러 인덱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 달러 인덱스 차트가 뭐죠? 달러 가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돼요? 수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달러 가치가 낮으니까 국내 증시나 신흥국 증시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자금들이 수요가 좀 몰린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 차트랑은 전 세계 글로벌 증시랑 차트랑 좀 반대,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그제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0일 정책 이슈 맞추던지 또 그 전부터 해서 이미 예상은 돼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네. 밑으로 떨어집니다. 딱.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실
여기서 요 라인에서 있잖아요. 한 칸만 더 올라갔으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났던 거예요. 정말 요 라인에서 한 칸만 더 가서 94로 가는 순간 폭락이 될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떨어졌죠. 자, 기다렸던 건 뭡니까? 이씨비의 정책 기조가 나왔죠. 9시 좀 넘어서, 아까 9시 좀 넘어서 그대로 간다. 네. 뉴욕 증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면 된다.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된다? 테슬라 다 빠졌어요. 애플 다 빠졌어요. 빠질 만큼 빠졌고 올라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올라갈 때 한 달, 두 달 정도의 수익이 한꺼번에 날아간 거는 인정.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주식 한두 달 하실 거 아니잖아요. 6월에도 이런 적 있었잖아요. 6월 15일 제 생일인데 그날 코스피 급락 나왔어요. 왜 하필 내 생일에? 너무 속상했죠. 근데 이번에 또 나왔죠. 자, 그런데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때 저는 이제 오늘 좀 바닥의 신이었는데 아까 이제 갑자기 바뀌어갖고 바닥주를 매매하시면서 바닥의 실적주를 사시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런 종목들 보시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반도체의 업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반도체 라인으로 보시고 하나 걸리는 것은 화웨이 중국에서 미국에서 납품하지 마. 우리 허락 맡어. 그건 좀 짜증나긴 하죠. 그런데 오히려 항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공포 구간마다 바닥 인식이 됐었다는 거.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 무조건 보셔야 될 겁니다.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언제예요? SK바이오팜 말고 카카오게임즈를 투자하기 위해서 증시에 돈을 빡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3조까지 늘어났어요. 2월, 3월 대비해서 2배가 늘어난 거예요.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63조까지 갔다가 돈이 안 빠져나갔어요. 59조, 57조 안 빠져나가고 있어. 평균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편으로는 이거죠. 빅히트엔터가 10월 달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네, 청약 받죠. 10월 5일, 6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 뭐하러 빼? 한 달 이자 내고 그냥 빅히트엔터 하지.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게임즈 저는 되게 선물 같은 종목이라 보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카카오게임즈 청약 환불됐던 날이 우리나라 증시 급락했던 날이에요. 빠르게 개인들 들어왔었죠. 1조 5천억가량 매수했었죠. 쫙쫙 들어와 주는 거. 네.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 네. 이 자금들이 흩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자금들 가지고 주식을 하시는데 급등주 하시면 안 되겠죠. 바닥에 사서 시장은 어차피 잘 갈 테니까 따라 올라가면은 이자 이상 뽑을 수 있다.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빅히트엔터도 엄청난 청약이 몰리겠죠. 자, 보세요. 카카오게임즈를 1억을 넣었을 때 5주를 받았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자, 그런데 5주가 얼마치냐면은 10만 원 좀 넘어가요. 네. 그게 지금 뭐 따상 가가지고 쭉 올라가서 정말 잘 가면 50만 원 되는 거예요. 그쵸? 인정? 인정. 자, 그쵸? 자, 그런데 1억을 가지고 그달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했을 때 주식을 사서 1%만 먹었어도 어떻게 돼요? 100만 원 벌었다니까? 자, 너무 그 공모 청약에 매이지 마세요. 제 말 맞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공모 청약을 너무 그렇게 조금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 왜 그날 막 청약금 들어갈 때 삼성증권 다운됐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다운됐죠. 네, 이번에 빅히트 한국투자증권이랑 NH인가 그럴 겁니다. 네, 메인이 다운될 가능성? 모르겠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보완을 하려나? 그래서 조금은 그 청약하는 거는 그쪽으로 하시되 다른 증권사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매하시려면. 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고 어찌됐든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년 말까지 해서 이 개인들의 투자자 예탁금 자체, 개인들이 증시에 넣을 수 있는 돈이 매달 4조에서 7조가량이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이게 지금 57조 지금 나와 있지만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100조 가요, 100조. 100조 가면서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넘친다고요. 100조가 가면 코스피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3천을 못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니 터지기 직전인데 돈이 쌓여가지고 터지기 직전인데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3천이 가야 된다고요. 자금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계속 움츠리고 있어요. 자금이 늘어나는데 버티다가 터지는 거지. 그게 3천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예탁금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그냥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는지 좀 체크해 보고 싶은데 좀 잠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15분 약간 좀 밀리는 건데요. 테슬라부터 좀 보겠습니다. 15분이에요. 자, 테슬라가 현재 한 5% 정도 상승인데 15분 지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굉장히 좀 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걸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1.6%가량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고, 요건 뭔가요? 아마존닷컴 2%대, 그리고 엔비디아가 1%대.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또 간다고? 네, 말씀드린 대로 쉽게 꺾이지 않을 거예요, 얘는. 지금 바닥 찍고서 올라가죠. 좀 더 잘 보여드릴게요. 차트 환경을 제가 살짝 변경을 좀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걸 좀 뒤로 빼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테슬라 흐름이에요. 완전히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15분 지연 움직임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테슬라? 더 간다. 쫄지 말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배터리 데이 22일 날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할까요? 예측되는 건 뭐예요? 배터리 우리가 만들게. 매출 더 나올 거야. 우린 더 이제 순이익이 좋아. 영업이익 좋아질 거고. 새로운 차 봐봐. 루시드란 이번 달에 나오죠, 차가. 그건 이제 다른 회사 차인데, 루시드 회사의 그 전기차인데 800km 가고 뭐 되게 좋습니다. 테슬라 반값이에요. 그런데 배터리 데이 때 뭔가 더 새로운 걸, 그거보다 더 획기적인 걸 꺼내 와야지. 네. 저번처럼 트럭 차율이 깨지 말고 갖고 나와야죠. 그렇죠? 이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 언제까지? 22일까지는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테슬라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약간 밀렸었고, 오늘 큰 상승은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가잖아요. 네. 조정이 깊었어, 사실. 왜냐하면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다우나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단기간으로 10% 이상 급락해버리면 폭락장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이 어제 다 깨버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20이 도와주면서 시장을 완전하게 턴했어요. 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즐겁게 대응을 하시고, 20이 도와주고 있죠. 나라의 정책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증시를 좋게 보는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시장의 흐름들이 지수를 상승하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나 주식 예탁금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죠. 100조 흐름이라는 거. 자,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 궁금하시겠지만 매일 저녁과 매일 아침마다 사실 글로벌 증시 흐름을 올려드립니다.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꼭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8시 방송 진행하면서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1500명이 넘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인원이 1500명 제한이잖아요. 들어오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자리 잡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네,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꼭 들어오시고 서울경제TV 김선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아주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네, 수익률 자랑 대회도 하면서 커피도 받아가시고 네, 하니까 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얘기를 또 해볼게요.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끼리 잘할 거니까. 자, 보죠. 오늘 사실 하려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쪽으로 좀 갈게요. 종목을 보는 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시각을 가져야 될까?
종목을 보는 저는 네 가지 눈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네 가지 눈. 시장을 먼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차트를 분석할 줄 아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적을 최소한 확인하고 관련된 지표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막 어려운 건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최소한 확인만 하면 아, 그래도 내가 큰 하락에 급등에 뭐 이런 종목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이 네 가지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처음에는 다 같이 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연습하셔야 되겠죠?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강의 끝까지 보시고 나중에 또 서울경제에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죠? 거기 또 복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오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먼저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시장을 먼저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요즘 트렌드에 맞춰야 되는데 시장이란 것은 항상 그 시장에 맞는 트렌드가 있어요. 요즘에 가장 핫한 트렌드는 뭔가요? 그린 뉴딜 정책 따라서 한번 쫙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시각이 바뀐 게 뭐예요? 약간의 걱정스러웠던 내마녀의 날이 끝나고 나서 이 시비가 바로 도와줬죠. 아, 니들 맘대로 해. 시장 갈 거야. 밀어줄게. 그렇죠? 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식 예탁금 안 빠져. 더 들어올 거고. 금리 올린대요, 미국이? 아니잖아요. 물가 인상이 2% 이상 상관없어. 법을 인정할게. 놀아. 더 놀아. 거기에 맞춰서 정부 정책 쏟아집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 쏟아지는데 중요한 게 업종이 뱅글뱅글 돌잖아요. 매년.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5년을 돌아요. 크게 돌죠? 근데 그거는 꼭 체크하세요. 이번에 그린 뉴딜인데 이게 한동안은 계속 갈 거예요. 이미 그전부터 얘기 나왔잖아요. 전기차 그래서 올랐었던 거고 수소가 올랐었던 거고 지금 업종의 순환매 시즌 체크하는데 당장에 지금부터 하반기에 볼 건 뭐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도 좋지만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실적으로 보는 건 아니라 그냥 뭐 에로나 어떤 FDA의 승인이나 이슈거리에 따라서 급등을 하는 포인트로 조금 단기적인 대응을 끌고 가셔야 되고 큰 이슈가 나면 뭐 상한가를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 포인트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지금 이슈를 받지 못하는 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소외받으니까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주들이 다 소외를 받았어요.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하반기에 나온다고요. 자, 4분기 때 반도체주들 어떻게 해요? 완전 집중 포커스 당할 거예요. 3분기 실적부터 살아나고 4분기 살아나는데 4분기 때 항상 얘기하죠. 뭐예요? 항상 원래는 추석 끼고 4분기 때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올랐다고. 근데 사실 올해 그건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하지만 종목은 오를 거예요. 바닥에 있는 줄. 전기차나 5G나 다 좋습니다. 실적 이슈가 있겠죠. 당장에 실적 이슈가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미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당장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원이 가입했어. 원이 QNC 같은 종목들이나. 실적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8시, 9시 방송에 드렸던 뭐 힘스 같은 경우나, 뭐 ICD 같은 경우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 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 움직임 보시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서 테슬라 애플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시장이 지금 어떻게 간다. 안 밀리고 있다. 세계 시총 1위 애플. 우리나라 시장 전체보다 훨씬 큰 애플의 시가총액. 현재 1.6%가량 상승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약간의 조금은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도 활력을 받을 수 있다. 아시죠?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테슬라. 테슬라 5.6% 올라요, 여러분. 15분 지연이지만 좀 더 오르고 있나? 확인은 지금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컴퓨터 상황이라서. 하여튼 굉장히 잘 가고 있네요. 와,
더 가겠죠? 네. 10% 이상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새벽에 지나고 나면. 원체 급등락이 재밌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갔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관련주들 흐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내일도 걱정 없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즐겁게 즐겨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의 등락 그리고 경제 지표들의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구매자 지수 굉장히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죠. PMI 지수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그런 지표들도 한 번씩 찾아보세요. 네. 그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봤는데 딱 봤는데 오케이 좋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 좋아. 지표 좋아. 어떻게 해요? 종목 좋아. 그러면 주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주식을 하셔야 된다. 결론 났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차트를 한번 봐야 돼요. 사실. 종목을 볼 때 나는 과연 어디서 살 것이냐? 어디서 사야지 종목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 종목들이 많죠. 여러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주로 즐겨 쓰기도 하는데 굉장히 잘 맞기도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 하나, 둘, 셋, 넷, 다 쭉쭉 이렇게 3번, 8번이죠. 자, 이 흐름인데 사실 여러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원체 이거를 무시하고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최소한의 대응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랩지노믹스 열어놓은 김에 랩지노믹스로 말씀을 좀 드리죠. 자, 큰 흐름을 볼 때 우선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크게 차트를 여세요. 바닥부터 해서 올라갔다는 거를 보고 바닥부터 해서 올라간 자리를 이렇게 크게 한번 활짝 펴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랗게 바닥부터 한번 튀었을 자리들이 있죠. 요런 자리들 있어요. 그냥 동그라미만 쳐두세요. 그냥 가뿐하게. 네, 이런 자리들이죠. 최소한 흐름, 아직은 요건 몰라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그냥 라인을 잡는 거예요. 동그라미끼리 연결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연결하면 돼요. 크게 의미 없어. 적당히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라인의 바닥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여기가 하나였고 2번이었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림들이. 그렇죠? 무조건 뭐 5번 움직이고 3번 이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네. 흐름인데 여기서 또 한 번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재밌는 점은 새로운 라인을 또 그려버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계속 길게 보시는 건 아니에요. 큰 흐름에서 보자면 최근의 흐름, 6월과 7월의 흐름에서 맞춰본다면 이 라인에서 이 바닥 형성이 돼 있어요. 거의 근접하게. 여기가 급등 나왔었고 여기가 급등이 나왔었죠. 출발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보자면. 그래서 제가 랩지노믹스를 봤을 때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기 꽉 찬 양봉이 나왔어요. 오늘 종가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거. 그럼 여기서 고점을 얼마로 봐야 돼? 가장 쉬운 대응. 편안하게 선 하나 그으세요. 그냥. 그리고 전고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요 고점 라인.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네, 슈팅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닥부터 해서 올려치는 경우가 1차적으로 뭐다? 상승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차트 흐름이. 이 종목이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움직임 자체가 큰 흐름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도로 종목을 살 때 라인을 맞췄는데 여기도 2개 라인이잖아요. 맞췄는데 여기 이 라인을 모르겠어. 과거치라서. 그게 최소한 2개는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랑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라인을 거봤을 때 요 라인 넘어가는 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행하게 그으면 되니까. 그러면 사실 7월 말 8월 초 자리는 굉장히 조금 고점 인식이 됐던 자리였던 거예요. 슈팅 자리라는 거지.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한다? 네. 일단 뭐 해라? 피해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한 종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냥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답답하니까. 왜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언제 기다리고 있어? 답답한데. 그렇죠? 자, 요것도 같이 볼게요. 이것도 지금 급등 조금 나왔죠? 그렇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좀 나왔죠? 여기도 많이 급등했죠?
근데 사실 코로나에 대한 하락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약간의 급락했던 자리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라인을 잡자면은 거의 이런 자리도 완성이 돼요. 이게 이제 큰 흐름으로 보건데 현대 로템의 자리를 볼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 진짜 난 타이트하게 볼래. 김선현 대표님 말씀 오케이 좋은데 나 이렇게 볼래.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때 8월에 시장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안 좋았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보시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 인정하죠. 무조건 인정하죠. 나쁜 자리 아니었으니까. 다만 여기서 올라갔을 때 사는 건, 올라갔을 때 샀다는 거는 좀 아니었다는 거지. 이런 자리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건 약간 변형 구간으로서 바닥을 또 쌍바닥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잖아요. 네, 이런 자리들 나온다는 거. 여기에 추가로 살짝 보탠다면은 현대로템은 12 오버행 이슈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소화가 끝난 상황에서 움직임이 나오니까 네, 서서히 움직임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거. 이런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흐름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또 하나 라인을 평행하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네, 뚫고 갔을 때 흐름들.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이거는 절대 이 룰을 크게 깨지 않아. 무조건이야, 무조건. 최근의 흐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 자리 보세요. 보이세요? 그렇죠? 라인 잡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큰 틀, 정확하게 바닥을 막 완전하게 어떻게든 타이트하게 맞출 필요 없어요. 적당히 그리면 돼요.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변동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삼성전자 움직임 보세요. 거의 맞지 않나요? 저 바닥에서 올라가고 다시 이 바닥에서 올라가고 바닥을 다지다가 또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 우린 주식을 살 때 언제 사야 돼? 이 바닥, 이 바닥, 이 바닥, 저 바닥 사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아셨죠? 무조건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너무 급속히 따라 들어갔다? 네, 물려요. 당장은 물릴 수 있어요. 근데 종목이 나쁜 게 아니죠. 기다리면은 가는 거예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어떤 상황이다? 굉장히 좋은 상황. 그냥 건전한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 거라는 거죠. 외인들이 요즘에 굉장히 삼성전자에 좀 미쳐 있어요. 그러면서 왜 셀트리온을 공격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자체가 한 달 텀이거든요. 이 한 달 텀을 기다리기가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알아요. 힘들어. 왜? 위에서 사니까 힘들지. 이 바닥에서 잡았으면은 버틸만 하거든요, 사실. 특히나 근데 이런 대형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간 텀이 더 길죠. 엄청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쵸?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여기, 이런 바닥에서 사야 돼요. 꼭. 꼭. 근데 이 하단 라인을 그었는데 깨고 내려갔다? 그건 뭐예요? 하이닉스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자, 하이닉스의 큰 작년부터의 자리예요. 와, 보세요. 이 라인들 보이죠? 거의 이 정도. 정확하게 안 맞춰도 돼요. 대충 그면 돼요. 와. 깼어. 대박짜리야. 또 깼어, 최근에. 대박짜리야.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한 번 더 가려고 채비하고 있어. 횡보를 잠깐 할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시작은 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라인 이탈하면은 어머 이건 사야 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 그래서 이 자리를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슈팅했을 때 전고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아까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고점, 최근에 고점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라인을 잡고 이 라인 그냥 평행하게 만들어도 되고 그냥 올릴게요. 그냥 비슷하게 그을게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제가 지금. 네, 이렇게. 이 고점에서의 걸림돌들이 없는가. 그러니까 전 고점 자리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사실 더 올려치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간다면 약간 걸림돌은 뭐냐면 급등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한 62,800원 자리가 있어 사실 올해 1월에. 이 자리가 전고점 인식이 되면서 약간 막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좀 재밌는 게 지금 수준대로 올라가면 62,800원짜리 갔다가 떨어지게 생겼어. 딱 보니까. 딱 그렇게 생겼어, 차트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그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 흐름, 엘리어트 파동 이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봤을 때 분봉을 체크를 항상 하셔야 돼요. 이 분봉. 진짜 분봉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급등주를 따라갔는데 요즘에 급등주 뭐가 있나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게 한번 볼까요? 볼게요. 요즘 많이 좀 오르기도 했었고 떨어지기도 했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 하나도 없죠? 자, 일봉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정말. 8월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거를 분봉을 체크하고 한번 이걸 가지고 그냥 아무 종목 연 건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냥 조심하셔야 될 것만 말씀을 드릴 테니 분봉, 종목을 샀어. 급등주를 따라갔는데 이건 좀 불안한데 싶은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1분봉을 봅니다. 답답해서. 3분봉도 답답해. 5분봉 답답해. 10분봉 더 답답해요. 근데 1분봉 가지고 계산해요,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초 단위로 계산해요. 더하면 3분봉 되니까 그것도 계산해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저는 대응을 합니다. 많은 경험으로 나오는 건데 보세요. 최근에 진원생명과학 흐름이기도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많이 올랐다가 좀 밀려 내려갔잖아요. 거래량을 보시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거래량이 엄청 터졌는데 터질 때 동그라미를 쳐드리자면 커다란 음봉이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잘 가다가. 그쵸? 이런 음봉이 나와요. 네. 이쪽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버려, 이렇게. 이건 뭐예요? 매도 나간 거잖아요. 매도 나간 거예요, 매도. 오지게 판 거야. 근데 또 올리는 것 같은데 음봉 또 나오면서 거래량 또 털었잖아요. 또 털었다고요. 그러니까 큰 거래량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턴 거래량이야. 이거는 일단 위험 신호야. 누군가 종목을 빡 올렸다가 털어버린 게 나오니까 위험 신호라고요. 우선.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험 신호라고요. 조심해야 될 자리에 이 자리들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언제 다시 또 털지 몰라. 올라가다가 요거 그렇게 터는 것 같진 않은데 갑자기 조용하던 거래량에서, 그러니까 거래량도 보시는데 가만히 좀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나와. 그런데 밑으로 또 꺾여. 여기도 사실 꺾이긴 했어요. 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쭉 밀려버리거든요. 이렇게 쭉쭉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한번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라인 체크를 해보자면 진원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단인데 역시 바닥 라인이에요. 네. 굉장히 이런 흐름들을 잘 따라갑니다. 종목들 보면은.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그래도 버티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일장에서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팁. 마지막 끝나가는데 갑자기 끌어당긴다. 끌어당겨.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끌어당겨. 근데 또 보시면 얘도 진짜 나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되게 나쁘네요. 여기 보시면 올렸다 털어. 올렸다가 털어. 보시죠. 올렸다가 아이고 자꾸 마우스가 눌리네 앞에. 올렸다가 여기 또 털어. 보시죠. 거래량 터지면서 나왔죠. 여기 또 나왔어요. 그런데 산 거래량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쭉 올리면서 끝이 났어요. 거래량을 제일 많이 터뜨리면서. 그러니까 내일장에도 한 번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실 게 뭐다? 커다란 음봉 거래량이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빵 터졌을 때. 그때는 빠져나갔구나. 정말. 그리고 이것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넥스타인데 이거 진짜 제가 짜증났어요. 사실 이렇게 종목까지 장난치는 놈들. 보세요. 쭉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잖아. 거래량 터지면 올라갔죠. 근데 바로 요봉에서 거래량 터지는데 십자 패턴 나와. 그 다음 떨어져. 이거 다 턴 거예요. 이거. 이게 다 턴 거예요. 사실 이 종목 이제 대응하다가 이거 심각하다. 그 다음 봉 깨지는 거 보면서 1700 이탈하는 거 보면서 주의 구간 설정해 드렸어요. 이거 이탈하면 파셔야 됩니다. 이거 이탈하면 파셔야 됩니다. 네. 좀 차트 흐름이 움직임이 나와서 미리 사놨다가 급등 흐름이 보이길래 제가 잘 털고 가족분들이랑 나왔는데 이 봉들을 체크하면서 제가 대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만 보면 하나만 기억해. 하나만. 딴 거 아니라 커다란 음봉인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나오면 그거 하나만 조심하세요. 그거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에요. 분봉으로 보시고. 네.
이게 근데 너무 길면 안 돼. 이 봉 자체는 3분 봉으로 보면은 너무 많아져. 짧을수록 좋아요. 분석이 더 타이트해지니까. 아셨죠? 30초 상관없어요. 볼 수만 있다면. 익숙해진다면. 네. 뭐 답은 없지만, 네. 하여튼 보셔야 되고. 또 하나, 거래량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그러니까 종목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급등주를 할 때 첫 거래량이 빵 터지면 따라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따라 들어가도 된다라고. 바닥에서 있다가 하나 갑자기 표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10배 정도 뭐 아니면 100배 정도가 터져. 갑자기 첫날에 주가가 올라가. 네. 뭔가 이슈가 크게 있는 거예요. 조만간에 있거나 누군가 미리 사려고 대응하는 거야. 사두는 거죠. 다음날 약간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상관없어. 오히려 매수 기회인 거지. 그러면서 올라간다고요. 뭐 오늘 그런 정도 대응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거는 꼭 보세요. 첫 거래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 실적을 확인하는 눈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 실적의 성장성은 어떠한가? 괜찮은가? 하반기에 정말 실적이 좋을까? 예측을 해볼까? 퍼가 얼마인가? ROE가 얼마인가? 적정 시총은 얼마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정 PER이 나왔다면 이 프리미엄 가치를 얼마를 더해서 적정 PER에 얼마를 더 더해준다면 이 종목의 가치는 얼마까지 가는 게 정상적일까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데, 자, PD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참 죄송스럽네요. 일단 이거 보죠. 자, 보면은 우선은 이쪽으로 갈게요. 제가 오늘 추천주를 가지고 그냥 할게요. 원체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한번 보죠. 제가 사실 힘스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어요. 왜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냐면, 자, 작년 전체 실적 자체가 여기 좀 띄어가지고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 전체 실적 자체가 매출액이 이제 851억이었어요. 851억이었는데 올해 반기 실적 자체가 648억이 나온 거예요. 네, 648억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지. 영업이익이 작년에 77억이야. 근데 반기가 238억인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라 그럴까 좀 크레이지 모드지. 미친 거지. 근데 순이익 보니까 작년 전체가 84억인데 올해 상반기가 183억인 거예요. 근데 하반기 실적이 좀 더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 지금 시장에서. 그쵸? 순이익에서 만약에 좀 나와서 400억을 쳤다. 힘스의 그냥 단순 계산 PER 얼마예요? 1,400억 나누기 400, 43, 12, 3점 몇 배? 일단 합격! 그쵸? 너무 싸다. 자, 재무 비율 넘어가죠.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부채 얼마예요? 네, 35. 굉장히 양호하지, 제조업인데. 유보율 1300. 아우, 좋다. 자, 내려볼게요. ROE 얼마? 52. 이거 미친 거지, 이거는. ROIC 73. 미친 거라고.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굉장히 합격이라고, 진짜. PD님 말씀처럼 합격이라고, 합격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 이런 종목은 묻어두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릴 리가 없어. 자, 제가 이런 종목들 우리 오픈방에, 노란톡방에다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오늘 사실 쉬는 시간에, 아까 1시간 쉬는 시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진짜 퀀트 분석의 달인, AI의 달인. 이거 지금 보면 제가 그분이랑 콜라보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 매일매일 가능하면은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오픈방에서 종목을 2-3개씩 아마 매일매일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퀀트 분석으로. 되게 좋은 걸로만.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심성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네. 잠깐만요. 수급 봐야 되는데? 참 죄송스럽네. 참 죄송스럽네.
어떡하지?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대요. 끝내야 되는데. 아, 너무 빨리 지나가네. 제가 생각해도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내일 시장에서는 이 기관들의 흐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종목을 보실 때는 급등주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급등주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한번 물어봐라도 주세요. 어떨까?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예. 그래서 사고 싶은데 진짜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 얘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아셨죠? 그렇게 대응하시고 들어오셔서 좋은 수익 내시고. 그리고 제가 또 1000명이 넘어가서 이벤트를 진행할 겁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진행을 할 테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또 재밌는, 또 선물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